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산 애널리비티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이때까지 두산 애널리비티 재료를 제가 너무 많이 설명해 드렸고, 여러분들도 다른 영상을 보시면서 유익한 정보들을 좀 얻으셨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황 분석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봐야 할 수급적인 분석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대응 방안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좀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셨다, 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지금 세제 개편안에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세제 개편안이 언제 나왔죠? 7월 31일 목요일날, 저번 주 목요일날 나와줬고, 그로 인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밀렸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대 하락을 만들어냈고, 코스피는 3.8% 하락을 보여줬는데, 왜 코스닥이 더 밀렸냐? 자, 이 개편안 안에서도 대주주 양도세가 정말 지금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기존에 원래 대주주가 되려면은 종목당 기준이 한 10억 원이었습니다. 10억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50억 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다시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바꿀 것이다, 개편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리면은 그냥 뭐 사면 됩니다. 하지만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원래 갖고 있던 큰 손들, 그러니까 물량을 갖고 있던 대주주들은 여기서의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아무 재료 없이, 그리고 악재가 좀 쏟아진다 하더라도 큰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여줬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특히 코스닥이 4%대 하락을 만들어내는 이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다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좀 보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당일 추이를 보시면은, 자, 콜옵션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풋옵션을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콜옵션은 말 그대로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고,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풋옵션은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풋옵션에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세제 개편안에 관련해서 아직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완화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풋옵션을 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옵션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걸 저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두산 에너리비티 관련해서는 재료들이 충분히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은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수급만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오히려 지금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두산 에너리비티 관련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리스크들이 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침체 기간에 있다, 쉬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걸 저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은, 자, 지금 현 시점에서 갑자기 매수 물량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 자, 아침장, 자, 9시장 열리자마자 매도 물량이 쏟아지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지금 주가를 바닥 구간에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또다시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두산 에너리비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줘야지, 자, 이제 여기서의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와줄 텐데, 자, 아직 그 재료는 나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장중에 계속해서 분석했던 구간이 어딥니까? 66,000원, 이 라운드 피겨 자리를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고, 자, 아침장부터 해서 한번 밀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자, 조정 만들고 또다시 그 자리를, 66,000 라운드 피겨 자리를 이제 돌파를 시도하다가 한번 크게 뚫었는데, 자, 뚫는과 동시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이제 돌파가 나와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또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도 물량이,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지금 또다시 약간의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증권사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자 기관들의 창고에서도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이 JP모간, 이 외국계 주요 창고에서는 매도 물량이 한 10만 주 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거에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JP모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 과정을 걸치다가 또다시 말아 올리는 단계에서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그러면서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물량들이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일단은 재료가 나와줘야지 두산에너리비트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거고, 일단은 정말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바닥권 찍고 그 다음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안정적인 고점에서 그 다음 눌렸을 때 저점까지 몇 프로 빠진지 아십니까? 20%대 빠졌어요. 그런데 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 224일선 터치하고 올렸던 이 구간, 이 체코 원전에 관련해서의 악재가 나와줬던 이 구간부터 해서 자, 고점까지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자, 여기 구간에서는 아마 한 300%까지의 상승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또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닥권을 다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만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준비 단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최근에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자, 매집해오면서 그 많은 물량들을 다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자, 일단은 기관부터 한번 봐볼게요. 기관들은 오히려 비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외국인들은 지금 매집했던 물량들을 최종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던지지 않고, 자, 이 상승 구간에서 비중을 담았던 이 물량, 이 조그마한 물량들을 어디서 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털려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개인들의 보유량이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고점 부근에서 개인들의 비중이 많이 들어와줬다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지금 이 유통비를 많이 들고 있는 이 주포들, 이 세력들은 지금 이 고점 부근에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변동성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게 월요일장이 바로 하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조정을 만든 다음에 개미들에게 물량을 받아내고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비중을 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눌림목 자리를 기회로 잡아가셔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최소한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단기 고점에서 매도 타점 잡고 그 다음 조정이 나와줬을 때 이 조정폭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온 다음에 무조건 이 박스권 안에서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 조정을 이용을 해서 그 눌림목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심지어 공매도의 쇼크바가 들어주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게 된다면 수익을 더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정말 좋은 흐름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고 횡보 과정을 걸치면서 시간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제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 풀리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보유량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특히 외국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현 시점에서 자, 지금 매집했던 물량들이 지금 23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매집을 했는데, 그럼 웬만하면은 2만원대부터 해서 3만원대의 평단가를 갖고 있는 그 물량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던진 적도 없고, 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 매집했던 물량들을 제대로 던진 적이 없는데, 과연 현 시점에서 2대2로 주가를 빼버릴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이 고점 부근의 개인들의 물량들이 새로 유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여기서의 패닉스를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자, 그러면 저희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아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다시 2차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저희도 똑같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잡아갈지, 자 외국인과 기관들은 언제 매수하고 있고 언제 매도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브리핑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통방에 아직 입장을 못 하셨다라고 하신 분들,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자 그러한 변동성을 체크해가면서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타점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소통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 소통방 안에서는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21선을 태우면서 캔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정말 불안한 움직임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 시점도 마찬가지고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실적이 나와줬긴 했는데 좋게 나와줬을까요? 안 좋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큰 하락을 만들어냈고, 하지만 두산에너리비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타점을 잡고 들어가게 된다면, 자 다음 주 월요일장 만약에 악재가 나와줬을 때 이 조정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뇌동 매매로 이어지면서 감정적인 매매로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손실을 보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에너리비티를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잡아가야지 좀 명확하게 소통방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끌고 가야지 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제 전화번호 010-4822-8706번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반드시 보내세요. 꼭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뒤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 제가 이때까지 깡통을 차가면서 터득했던 매매 기법들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무료로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넣어놓고 그냥 냅두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들을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좀 챙겨가셔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에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안전자산 왜 중요하냐? 지금 같은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안전자산을 이용해서 절대 손실을 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여러분들 좀 터득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에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돼. 자,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010-4822-8706번으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4822-8706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